영화 건국전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평가로 나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일 것입니다. 정치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건설의 주인공이고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패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대통령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임기 말 사인적 권위주의로 부정적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인적 권위주의란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독재 정권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에겐 공과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진영에 따라 오직 한쪽만 바라보려는 점이 현 논쟁에서의 핵심입니다. 정치 양극화의 한국. 건국전쟁의 빨대를 꽂아보려는 의도로 이번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미국 정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미국 정치도 정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온건 양당제의 대표적 사례였던 미국 정치가 어느 순간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치 양극화에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의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유튜브의 극우와 극좌화가 정당 정치를 극우와 극좌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권자들의 양극화도 유도하고 있죠. 한미동맹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들. 지정학에서 갑자기 왜 국내 정치를 이야기하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연구자들에게는 일종의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도 정치 양극화를 피할 수는 없겠죠. 진영에 따라 한미동맹이 한국 안전 유지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한미동맹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가져왔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석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에서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으로 1953년 체결되고 1954년 비준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인 한미동맹은 2024년 현재까지 7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과거와 현재 얼마나 중요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왜 중요한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즉 동맹이 살아있는 이유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한국 지정학의 급소 중 하나지만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와 중요성. 무역 의존도가 75%나 되는 한국으로서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한국은 물류의 급소들이 막혀 반도체 수출도 어렵고 원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겠죠. 게다가 에너지는 98% 이상을 해외에서 가져다 쓰는 입장이니 에너지 수급마저 위험한 경우 안보상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24년 2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홍해 사태로 한국 물동량의 16%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물류를 책임지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석유의 72%가 수입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트리플 악재입니다. 트리플 악재는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즉 홍해, 호르무즈, 파나마 운하가 동시에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는 한국 경제에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드시죠. 한국은 급소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무역에 의존하고 대외 취약성이 높다 보니 한국에게는 매우 많은 지정학적 급소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디에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도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란이 보이시죠?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해협입니다. 해협은 양쪽 육지로 되어 있고 다른 바다를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을 의미합니다. 해협은 이미 홍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때 다루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곳이 오만만입니다. 오만 쪽에서 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지도상에서 오만만 위에 있는 곳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죠.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어주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이 21해리 정도 됩니다. 1해리는 1.85km 정도고
그러니 20해리는 39km 정도 됩니다. 이 해협이 호르무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지도의 위쪽에 보이는 섬의 이름이 호르무즈 섬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산유국들의 석유가 이곳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카타르가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송유관을 이용하지 않는 석유는 거대한 유조선들에 실려 해협을 지납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의 20%와 해상 수송의 30%가 이 해협을 거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들이 여기를 지납니다. 한국은 수입하는 석유의 대략 72에서 75%가 이 길을 지납니다. 두 번째는 이 좁은 길의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이 10km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 좁은 길을 사고 없이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 3km와 나가는 길 3km, 그리고 중간해역 3km 정도가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의 일부가 이란의 영해, 즉 이란 바다에 속한 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란이 해상 봉쇄나 해상 봉쇄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선박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이란의 봉쇄 위협이 있어서 한국은 청해 부대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자 중동 지역의 지역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수에즈 운하 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란과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아파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슬람교에서 시아파는 주로 중동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은 이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홍해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영해를 지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인 세 군데가 이 지역에 몰려 있고 이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쯤에서 슬슬 이런 질문이 드시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반사실적 분석이란 방법을 이용해서 한미동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반사실적 분석은 실제 사실과 다른 가정을 대입해서 현재 특정 제도나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50년 한국전쟁 초반에 미국 지원이 없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봅시다. 그 결과는 북한의 전쟁 승리와 한반도 지배가 되겠죠.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돌아와 보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서 페르시아 안에는 바레인이 있습니다. 면적 741제곱킬로미터의 인구는 150만 명이 안 되는 바레인에는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레인 아래에 카타르가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군기지도 있습니다.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미군 기지가 운영 중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지를 둔 국가들은 대부분 수니파, 왕정 국가들입니다. 즉 시아파 공화국인 이란과는 정파와 정치체제 모두에서 대립하고 있죠. 이 상황을 가상사실에 대입해 봅시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을 줄이겠다며 자국의 선박만 보호하겠다고 가정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이름으로 국익에 따라서만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 유조선 단이 대규모로 이동할 때 이를 호송할 호송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이 지역 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지역 국가가 주변 선박을 공격하거나 인질로 억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는 자국 상선은 자국이 보호해야만 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에게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극단적으로 한국의 국방비를 해군에 몰빵한다고 해도 세계 도처로 이동하는 상선단을 모두 호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거꾸로 보면 동맹에서 미국의 역할이 바로 이런 지역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 운송로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지역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비판입니다. 즉 안정자가 아닌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이죠. 냉전 시기 미국은 지역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몇 국가의 쿠데타를 지원하고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항상 오진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비판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안전보호는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공재란 마치 가로등 불빛처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인데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가 진짜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될까요?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할 때 이라크에도 제공될까요?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여긴 상황에서도 중국 상선을 한국 상선만큼 보호할까요?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동맹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짓가랭이론으로 미국 없으면 죽는다,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가 이 입장입니다. 둘째, 속국론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하는 입장입니다. 한미동맹이 70년 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한국도 미국도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자꾸 간과하는 것은 동맹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무조건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 사이와 마찬가지죠. 미국이 무조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미중 경쟁과 갈등, 지정학적 조건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동맹국 미국의 안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현상타파 국가들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미국 국내 정치 특성상 점차 미국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에게 나누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의 미국 은혜를 생각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업 외교라는 고상한 명분을 들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동맹 역할 분담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 양극화와 별개로 지정학적 변화와 동맹 내 한국 역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냉철한 인식과 실용적 담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는 더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